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58강 제2작업과 제3작업 복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제2작업에서 나오는 내용들, 제3작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교재로만 따라하시게 되면 너무 적어서 표본이 조금 많아야 외우시기 편할 것 같아서 복습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자, 매번 함수 학습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마다 함수 2개 이상씩 꼭 2개 정도는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2작업과 3작업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함수 학습에 대해서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거의 다 배워 오셨기 때문에 거의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함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나머지 엑셀 프로그램 문제를 작업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꼭 넣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꼭 복습을 하셔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면 어려워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2개 정도씩 준비를 해와서 조금씩 진도를 나갔었죠. 함수에 대해서는 꼭 학습했던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목표값 찾기와 필터 및 서식이라고 해서 복습 과정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복습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까지 나가도록 할 거고 저희가 3작업에서도 피벗 테이블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3작업에서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여기 3작업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아직 진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2, 3작업 복습 과정이 종료가 되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어려워하실까 봐 천천히 하고 있기는 한데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2작업과 3작업 복습 과정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저희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이 네, 선생님. 네, 여러분. 잠깐 전화가 와서 영상을 멈췄고 다시 켠 상태인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 입력하고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냈죠.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냈어요. 걸러냈어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요구하는 엔드 조건이죠. 한 행에 쓰여 있으면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엔드 조건이면서 창비 출판사가 아닌 데이터만 뽑아낸 게 이렇게 4가지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57강에서 공부를 했었죠.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해낸 경우가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뽑아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 있는 관리 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뽑아낸 화면이 밑에 보시면 자, 필터 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깔때기 모양이잖아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뽑아낸 화면이 이러한 화면이다. 필터 기능이 이러한 기능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서식이라는 부분이 또 붙었죠. 필터 및 서식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러한 서식, 이러한 모양으로 바꾸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쉽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작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어떠한 서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나면 이러한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이 색깔을 저희가 하나하나 해주지 않고도 이 스타일 하나만 클릭을 해주면 표 스타일 보통 3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 서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보시는 화면입니다. 자, 저희가 이 출판사라는 문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7월 2일 날부터 보내드렸어요. 7월 2일 날 시작한 강의에서부터 쓰고 있는 파일인데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2작업 및 필터,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화면은 작업되어 있는 파일들이 완성되어 있었던 화면이었고 지금 화면은 저희가 같이 문제를 풀 새로운 빈 탭이죠. 빈 화면이에요.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필터 및 서식 문제예요. 제2작업에서 나오는 문제죠. 자,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만 뽑아낸 다음에 조건의 위치를 여기에 붙여라. 그런 다음에 다 나타낸 그 결과를 이렇게 하여라 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조건에 잠깐 보시면 이 작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했는데 수정되어 있는 파일로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작고 전환이 빨라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크게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및 서식 문제를 보시면 자, 조건이라고 있어요. 조건에서 아래 하위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문제도 보셔야 되는데 맨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조건에 있는 문제죠. 제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부분을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 제2작업 시트로 와서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하여라 라고 여기까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작업 시트로 가기 위해서는 시트는 어떤 거죠? 시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시트라고 불러요. 탭이라고 하셔도 되고 탭 또는 시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문제들을 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풀 문제를 지칭하는 건데 탭이라고도 하고 시트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편한 걸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누를 때마다 각각 해당하는 종이들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연 화면은 제2작업 언더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이 부분을 선택해 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1작업으로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제1작업 클릭 1작업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한 부분과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한 결제란 작성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4작업까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여기 표 부분도, 표 입력한 부분도 다 제1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 부분 보고 있었죠? 이 부분 다시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제2작업 및 필터 서식해서 클릭한 부분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제 보러 갈게요. 제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하여라 여기 한번 해볼 건데 자 1작업 시트를 어디인지 아까 확인하셨죠? 저랑 같이 1작업 시트를 눌러서 거기에서 B사열부터 B행 사열부터 B열 사행부터
H열 12행까지의 영역을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전환해서 제1 작업이라는 시트 클릭하도록 합니다. 제1 작업 시트 클릭하도록 할게요. 제1 작업 클릭. 자, 1 작업 시트를 클릭해서 화면을 보시면 B열 4행, B열 2행, B열 4행부터죠. B열 4행에 해당하는 셀,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2행 셀, 어디예요? 만나는 부분? 그렇죠. 10,000원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관리 코드 셀 클릭한 다음 드래그해서 H열 12행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었죠? 자, 복사하는 단축키 알려드렸죠? 자, 단축키 다시 보면 컨트롤 S에서 세이브라는 단어에서 S가 나왔어요. 컨트롤 S 누르시면 해당하는 해당하는 선택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서를 저장하는 거고, 자, 복사하는 방법은 카피에서 나왔습니다. 카피에서 온 C라는 부분, 컨트롤 C예요. 여러분 키보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컨트롤 S는 여기 있고요. 지금 지금 써야 되는 단축키, 선택해서 복사하는 단축키는 카피라고 알려드렸죠. 앞에 C를 따와서 단축키 C를 컨트롤과 같이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컴퓨터가 임의의 자기 머릿속의 공간에, 여유 있는 공간에 선택한 부분을 복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컨트롤 C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컨트롤 C, 여러분 키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C, 네, 확인하셨죠? 자, 시트로 넘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시트로 와서 지금 선택한 영역들의 셀 상태를 보면 그냥 초록색 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자,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누르게 되면 셀의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 점점점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컴퓨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사해서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셀 테두리가 변화했습니다. 자, 복사까지 컨트롤 C에서 복사까지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볼까요?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을 선택해서 복사까지 했어요. 복사해서 자, 2작업 시트로 와야 되겠네요. 2작업 시트를 눌러서 B열 2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자, 붙여넣기 하러 가볼게요. 자, 2작업 시트를 눌러서 작업 페이지를 1작업에서 2작업으로 변경해야겠죠? 자, 1작업에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복사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1작업이에요. 1작업에서 위에 선택한 영역을 컨트롤 C 해서 테두리가 점점점점점에 박혀 있죠? 복사한 상태잖아요. 자, 다시 2작업으로 가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탭으로 제 2작업 우리가 문제 풀 공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탭키, 여기 있는 키, 탭이라고도 하셔도 되고 시트라고 해도 돼요. 시트가 원래 맞는 말인데, 자, 2작업 시트, 1작업 시트에서 2작업 시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2작업 시트로 오겠습니다. 자, 2작업 시트 클릭. 2작업 시트 언더바 필터 및 서식 시트로 오시면 빈 화면이죠.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2작업 시트로 왔어요. 여기에서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B2 셀 한번 찾아볼까요? B열,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 줄이죠? B열에서 두 번째 행,
여기 있는 셀이네요. 여기 있는 셀. 이 한 칸 한 칸을 다 셀이라고 부르죠. B열 이행셀을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되죠. 자, B열 이행셀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러분 단축키 알려드린 거 있죠? 붙여넣기는 단축키 V키가 붙여넣기라고 해서 V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난을 잠깐 쳐서 VOO라고 했는데 이 붙여넣기가 아니라 자, 붙여넣기는 원래 이 단어인데 왜 P를 안 쓰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P를 안 쓰는 이유는 C하고 여기 위에 있는 C라는 키보드의 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V키를 쓰게 된 거예요. V키. 자, 여러분 키보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보시면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르면 그렇죠. 복사하는 단축키죠. 그 바로 옆에 V키를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세트로 쓰일 수 있게 P라는 키는 안 쓴 거예요. 여기 P 위치는 키보드의 P 위치는 여기인데 너무 멀어서 세트로 쓰기 위한 편안한 키가 V키로 컨트롤 V, 컨트롤 C 이게 세트로 쓰이는 기능 키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기능 키를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를 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는 세트로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컨트롤 C 할 경우에는 카피, 복사하는 기능이고 붙여넣기 V키는 붙여넣기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는 키죠. 그래서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자, 화면 전환합니다.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아까 해당하는 시트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V를 누르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셀들의 위치가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기본에 있었던 셀들이기 때문에 열너비 1 맞고 제가 문제를 풀어서 지금 셀 크기를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원래 여러분 셀들은 이렇게 너무 좁다. 여러분 화면의 셀들은 이 정도로 좀 화면이 좁을 거예요. 여기 A열에 대한 A열은 열 너비가 1이라고 설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ITK 엑셀 기본 설정에서 A열은 항상 1 너비입니다. 너비가 1이에요. 나머지들은 기본 값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서는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과 비슷하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복사한 기능에 대한 화면의 열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열의 너비가 다르죠. 좁고 넓은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열 너비까지 그대로 예쁘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열 너비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만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너비가 여러분들이 좀 좁아서 그런데 이렇게 돼요. 만약에 그냥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 데이터가 잘려서 보입니다. 또는 샵키로 해당하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열 너비를 예쁘게 복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열 너비를 붙여넣기 하는 방법. 열 너비까지 복사를 해와서 제1작업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열의 너비까지 예쁘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은 57강에서도 했었는데요. 자,
붙여넣기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상단에 보시면 홈 탭에 붙여넣기가 있죠. 붙여넣기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자, 작은 목록 단추 누르도록 할게요. 작은 목록 단추 여기 있어요. 확인하셨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까 봐 보여드리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붙여넣기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를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도록 합니다. 화면 전환해서 붙여넣기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아래에 있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기본 값으로 모두라고 선택되어 있지만 열 너비를 선택할 거예요. 열 너비를 선택합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열 너비 클릭.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 클릭,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만지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열 너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확인 누르면 확인 누르게 되면 B열, C열, 열 너비가 달라졌죠. 자, 열 너비가 달라진 이유는 아까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를 선택해서 설정 누르셨잖아요. 열 너비에 대해서 B열 방금 선택한 영역에 1작업에서 선택한 영역에 이 열 너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작업에 있었던 열 너비를 복사해 와서 붙여 넣은 화면이 지금 보시는 열 너비를 복사해 와서 예쁘게 넣은 화면입니다. 열 너비가 지금 자동으로 조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제1작업에서 복사한 부분이 제2작업에서 열 너비까지 예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열 너비가 다 동일하거나 데이터가 잘리거나 뭐 여기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들은 확인이 안 되게 샵으로 처리가 여기 특수기호 샵 처리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샵들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 너비를 예쁘게 복사하는 방법은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클릭, 그런 다음 확인 누르시면 붙여넣기 한 기능이 B열 이행부터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1작업에 있었던 열 너비를 복사해 와서 1작업의 데이터를 예쁘게 붙여 넣을 열 너비까지 공간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제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 컨트롤 C 했고 다시 2작업 시트로 돌아와서 B열2 셀부터, B열 이행 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그림이죠. 여기까지 해서 조건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해결할 건데 고급 필터 보시면 출판사가 라인이면서 AND 조건이네요. A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AND 기호네요. AND 조건이네요.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는 또 기능을 두 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총 조건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있는 출판사가 라임이면서라고 했으니까 고급 필터로 써야 되는 기능은 출판사하고 구입 가격을 복사해 오면 되겠네요. 출판사 여기 있고 구입 가격 여기 있습니다. 각각 F열과 G열의 제목 부분이네요. 자, F열 선택, G열 선택.
자, 내가 어떤 셀에 대해서 각각 선택을 하는 것과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전체적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그죠? 출판사하고 구입일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필요한 제목 부분의 셀이 지은이와 출판사다. 구입 건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구입 건수 들어가지 않게 지은이하고 출판사만 선택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컨트롤 키 여기 있죠?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는 셀 클릭하게 되면 그 셀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은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은이 셀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판사 셀도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데 구입 건수는 필요가 없다 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지은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 셀로 가가지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은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를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구입 건수 가운데 있는 셀은 선택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셀들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는 방법 이렇게 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은 출판사하고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죠? 출판사하고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컨트롤 클릭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 조건의 위치, 이 조건을 B열 13셀에 입력을 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출판사하고 구입 일자를 복사한 상태이잖아요. 여기 데이터 테두리가 점점점점 하얀색 점점점 보이시죠? 컨트롤 C 복사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B열 13행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여 넣으라고 했으니까 B열 13행셀 선택하신 다음에 자,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죠. 자, 컨트롤 V. 컨트롤 V 누릅니다. 컨트롤 V 눌러서 출판사하고 구입일자 여기에 있는 셀 복사해 왔어요. 여러분 컨트롤 V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 여기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있어요. 이거는 세트로 쓰는 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키보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붙여넣기 할 경우에 화면이 이렇게 되죠. 컨트롤 C 해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복사해서 어디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하는 셀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한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에요. 그죠? 출판사하고 구입일자 붙여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써볼 건데요.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했으니까 출판사 라임이면서 한번 써야겠죠? 자, 출판사 라임을 쓰기 위해서 해당하는 셀 B열 14행 셀 선택하신 다음에 라임 쓰도록 할게요. 라임, 출판사는 라임이면서, 자, 이면서 조건은 한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한다라고 했죠. 이거나 이거나 라는 오어 조건이게 되면 다른 행에다가 쓰게 돼요. 그런데 AND 조건, A, AND, B, AND 조건이게 되면 한 행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한 행.
자, 지금 한 행에 입력하는 이유는 이면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라임 조건 작성했지만 이면서이기 때문에 한 행에다가 이제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자,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자, 이상이라는 거는 크다라는 기호와 and 기호가 있으면 되죠. 자, 조건 수식 쓰면 이렇게 되겠죠. 크거나 같다 10,000원보다. 자, 그래서 한 행에다가 지금 2가지의 조건을 썼습니다. 자, 총 조건이 3가지라고 했죠? 세 번째 조건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세 번째 조건, 출판사가 산으로 끝나는 자료.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밑에다가 제가 쓰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 제가 산을 3번 썼는데요. 앞에 이런 기호들이 양 끝에 있거나 또는 끝에 있는 경우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 특수 기호는 어디에 있는 기호냐 하면 키보드에 보실 때 자, 숫자 키보드 8 위에 있는 키예요. 숫자 키보드 8 위에 꽃잎처럼 생긴 키가 있죠. 자, 이 키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산 앞에 있는 키가 이렇게 키가 앞에 와 있을 경우에는 이 키는 모든 데이터를 표현해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특수 기호를 입력하고요. 맨 마지막 기호 볼까요? 산 다음에 시작하고 있죠. 산 다음에 이렇게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산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자, 양쪽에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산이 가운데에 있죠?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각각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 산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산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화면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앞에 특수기호가 있는 산은 어떠한 산으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산으로 끝나는 경우를 대신 받은 게 여기에 있는 특수기호예요. 이 특수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떠한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글씨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각각 특수기호 다음에 산이 있으면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산으로 끝났죠, 지금. 그래서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고 산이 어떠한 기호들 사이에 있으면 어떠한 데이터들 사이에 있으면 산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산 다음에 특수기호가 있습니다. 산 다음에 특수기호가 있으면 산으로 시작하는 데이터죠.
산으로 시작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결 표시, 어떠한 데이터들을 대신 다 받는 거를 이 특수기호가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판사가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에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산으로 끝나는 거는 뭐예요? 산으로 끝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특수기호 다음에 산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출판사가 산으로 끝나는 자료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건으로. 앞에 특수기호는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들 중에 산으로 글자가 끝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 불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자, 데이터가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는 여기 두 가지네요. 그죠? 나머지를 보면 다 산이 아니죠? 산으로 끝나는 글자는 없어요.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는 낮은 산이라고 하는 여기 두 가지 자료만 있고 이거를 낮은 산이라고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산으로 끝나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특수기호 다음에 산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가 산으로 끝나는 자료의 데이터, 이거를 조건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출판사 셀은 여기 있습니다. 출판사 셀 여기다가 특수기호 산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쓴 조건만 다시 확인을 해보신다면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조건과 한 가지 구입 일자가 아니라 구입 가격이네요. 구입 가격이 10,000원이면서 10,000원 이상이면서라는 데이터. 자, 지금 한국어로 이거나 이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런 거 빼고 조건만 깔끔하게 본다면 첫 번째 조건은 출판사가 라임이다.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 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총 3가지가 이렇게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문제를 한번 보시면 출판사가 라임이다.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 라는 조건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면서 이거나 이런 한국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건의 위치가 한 행에 쓰여 있는지 다른 행에 쓰여 있는지가 결정된 거예요. 한 행에 쓰이게 되면 이 조건이 첫 번째 라임이다, 10,000원 이상이다 라는 2가지의 조건을 한 행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기호, AND 조건이죠. AND 조건. AND라는 거는 2가지를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한 행에다가 쓰인 것이고 자, 다른 행에다가 출판사가 산이다라는 거는 오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어 조건이라고 해서 오어라는 거는 뭐뭐이거나라는 한국어로는 뭐뭐이거나라는 뜻이죠. and 조건은 뭐뭐이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자, 문제 조건만 보고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면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한 행위 때문에 이면서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는 조건과 출판사가 산이다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죠.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AND 조건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그런데 이거나가 붙었기 때문에 or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and 조건은 한 행에다가 작업이 된 것이고 or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행에다가 산 입력한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조건의 위치에다가 해당하는 조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건데 이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nd or 조건 지울게요. 자, 복사 위치는 데이터가 나타날 복사 위치는 BR 18셀이라고 했으니까 BR 18셀 여기네요. 이 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BR 18셀부터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거죠. 데이터 추출을 하기 위해서 BR 18셀 선택하신 상황에서 자, BR 18셀 선택하신 상황에서 데이터 탭으로 갈 거예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 여기 부분이 바뀌죠. 데이터 탭으로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끝에 부분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상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탭 가운데 쪽 보시면 정렬 및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이라고 해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자, 저희는 고급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지금 필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필터 하나랑 고급 필터가 있는데 고급 필터 누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 누르게 되면 고급 필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고급 필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각각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이 빈칸에다가 셀의 주소를 직접 쓰셔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칸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드래그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다? 목록 범위에 한번 조건부터 입력을 할 건데 이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어디인가요? 자, 다시 클릭하면 목록 범위에 있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자, 고급 필터 데이터라고 목록 범위라고 이렇게 생겼죠? 목록 범위에 셀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지금 빈칸으로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데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제 이 작업 서식 어쩌고저쩌고 절대 참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으니까 끝났어요. 목록 범위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버튼 클릭하면 아까 보았던 고급 필터 바탕으로 고급 필터 대화 상자로 넘어오죠. 자,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클릭해서 입력을 합니다. 어디를 클릭해요? 여기 버튼 클릭해서 자동으로 셀만 드래그해서 여기에 자료가 들어오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버튼 누릅니다. 클릭.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총 3가지인 조건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되고요. 자, 입력해서 자동으로 드래그해서 입력이 되었으면 다시 여기 버튼 눌러서 아까 대화 상자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기 대화 상자 클릭해서 고급 필터 버튼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사 위치도 드래그해서 나와야 되는데 복사 위치 어디예요? BR 18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결과가
현재 위치에 필터를 붙여 넣는다라고 선택. 기본값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사 위치가 기본값인 현재 위치가 아니라 B열 18셀에다가 해줄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 여기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면 복사 위치라고 해서 비활성화되었던 부분이 활성화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복사 위치를 B열 18셀 클릭해 줘야겠죠. B열 18셀 클릭해 주면 자, 클릭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버튼 클릭하면 자동으로 드래그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자, 드래그해서 여기 버튼 클릭하면 클릭할 거예요. B열 18셀이라고 나오고 있죠? B열 18셀. 앞에 달러 기호를 써서 행과 열을 고정하는 절대 참고로 들어가 있지만 절대 참고가 맞아요. 여기 위치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고급 필터 대화 상자로 돌아오게 되겠죠? 고급 필터 클릭하시면 네, 조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까지 드래그해서 데이터 처리했고 다른 장소 B열 18셀로 설정해놨고 확인 누르시면 자 확인 누르면 해당하는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잘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다음 해당하는 서식 적용하면 되겠죠. 자,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 탭으로 눌러주세요. 아까 데이터 탭으로 갔었는데 다시 홈 탭으로 오셔서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해당하는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영역에 대한 지금 서식 뭐 여기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셀 칠한 거 부분 이제 서식을 지울 거기 때문에 서식 없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선택한 영역에서 여기에 보시면 홈 탭에서 여기 채우기 버튼 있잖아요. 채우기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채우기 없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를 거예요. 자, 홈 탭에서 채우기 버튼 여기 있는데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채우기 없음 클릭합니다. 자, 클릭할게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아랫부분에 채우기 없음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왔던 데이터와 다르게 어떠한 서식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죠. 자, 여기에서 서식 없음, 채우기 없음으로 한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3으로 적용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표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 자, 홈 탭 여기 있죠? 홈 탭 끝에 부분에 가시면 여기에 스타일 그룹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룹. 자, 스타일 그룹에서 작은 목록 단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보통 표 스타일 보통 3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단추를 누를 경우에 여기에 있는 표 서식이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단추들이 아니라 표 서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표 서식 여기 있어요. 표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 테마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확인하느냐? 테마에다가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그냥 가만히 가져가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해당하는 서식들마다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표 서식 클릭, 보통 카테고리로 가야겠죠? 문제에서 보통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카테고리에서 자, 각각 문제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우스로 가만히 가져가면 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이름은 보통 7이네요. 자, 보통 3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마우스로 그냥 가만히 가져가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서식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가만히 가져갔더니 보통 스타일 3이라고 나왔어요. 자, 표 서식 클릭, 보통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가만히 가져가면 표 스타일 보통 3이라고 여기 세 번째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도록 할게요. 표 서식 클릭. 보통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 있는 빨간색 표 클릭. 자, 그러면 표 서식.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들은 표 서식에서 나온 그 데이터고요. 우리가 따로 클릭한 건 아니에요. 그죠? 표 서식에서 자동으로 나와 있는 그 표시이고 우리는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 표 서식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다 한 거예요. 다 뽑아내신 거예요.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값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있죠? 그대로 문제를 잘 푸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월요일에 7월 26일 월요일에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필터 이거 57강 강의고요. 이번에 58강에서는 필터 및 서식 작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제 3작업을 할 건데 57강과 58강 빠르게 복습을 한 다음에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2작업 오늘 한 내용 공부하시고 제 3작업 복습하실 때에 한 번 더 훑어보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래요.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